전국이 물 난리통이었습니다. 지금은 복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와중 국민의 짐 김태흠을 필두로 강력 단체장 4명이 유럽 출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제가 볼 때 유럽 여행을 간 게 아닌가. 말로는 유대의 투자 유치라고 하는데 예상한 대로 도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도민은 물난리인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김태흠은 파리에 놀러 갔다라며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태흠은 정쟁 중이라도 충남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호우 피해 복구에서도 민주당과 국힘의 수준차가 정말 극명하게 났습니다. 국힘의 구리시장 야유회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며칠 전 김문수는 자, 술을 들고 나오는 사람의 보고 술 한잔 하면 좋겠는데, 그러자 호우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네? 뭐라고요? 하니까 아차차차차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술은 멀쩡한데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술은 먹어도 되겠구먼, 이렇게 말을 바꾸죠. 각자 따로 놀고 있는 국힘과 반대로 민주당은 자, 지도부가 총 의원들을 총소집해 피해 복구 활동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보시는 것처럼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을 했습니다. 정청래 후보자도 보이고요. 네, 언론인분들 진행 순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 대행도 오셨고요.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 국회는 물론 당정협의회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수해 복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청래 원내대표 후보자분들 기대 답을 말아서 해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또다시 수해 복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땡볕에서 하루 종일 수해 복구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더구나 우리 김혜경 여사님께서 가평 수해 현장을 찾아 조용한 내조를 이어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직접 배식 봉사도 했다라는 사실도 자, 알려졌습니다. 정말 조용한 내조라 기사가 몇 개 나오지도 않았네요. 자, 그런데 수해 때 김건희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재난 때 보신 적 있어요? 참, 정말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죠. 정말 영부인의 품격도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윤상현 이야기 잠시 이어가겠습니다. YTN이 윤상현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제목 보세요. 윤상현 전부 압수수색 당하더니 결국 점점점 녹취록에 언급된 이상 피할 길 없다. 녹취록에 윤상현이 이제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전에 윤석열과 명태균 통화 녹음에서 윤상현, 그엄마 윤상현이가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특검 소환도 불가피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도 김영선 공천 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 또한 막중하리라 보입니다. 모른다, 몰랐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말 그 당시 보궐선거 몇 개 되지 않은 자리에 김영선을 떡하니 앉혔는데 그 공천을 몰랐다고 하면 속아 웃을 일이죠. 정말 정치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전하면서 국힘에서도 갑질이 터졌습니다. 국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이 도당위원장 윤리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당위원장의 갑질, 아주 심각한 갑질, 그 내용을 보니 와, 미쳐버리겠네요 정말. 자, 포공과 심지어 폭행도 했다고 하는데 또 이때가 김문수 후보 대선 유세 때 상습 폭언과 심지어 폭행. 야, 나 미치겠네요 정말. 그런데 정말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증언의 전언이죠. 그런데 이걸 못 지켜요. 이걸. 아무튼 두 후보자의 발언이 지금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한 후보는 스스로 자진 사퇴 결단하라, 스스로 결단하라, 그리고 실제로 결단하니까 결단에 박수를 보냈죠. 마치 본인이 민의를 생각한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또 씌운 것 같은 느낌이 났고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MBS 조사 64%, MBS 역대 최고치.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 한 달간 이어졌는데 지지율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듣보잡 여론조사에서 강선우 임명 반대가 높다고 해서 그게 민의일까요? 예? 반대로 정청래 후보자는 비 오면 함께 맞는 동지, 안타깝다,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죠. 강선우 의원의 여가부 장관 사퇴를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강 의원의 보좌관 갑질 논란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바도 없었던 상황에 전원을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강 의원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이 된 마당에 보좌관 논란에 대해 딱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갑질의 기준은 누구보다 강 의원이 더 잘 알리라 생각되기에 이 사태를 잘 수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좋은 국회의원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 의원 사퇴 직전 박찬대 의원이 자신의 페북에 공개적으로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부분은 누구보다 강 의원과 강한 동료애를 보여왔던 박찬대이기에 매우 실망스러운 구석이 한둘이 아닙니다. 강 의원이 사퇴하기까지 민주당도 그리고 강 의원을 잘 아는 동료 의원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지 못하니 국힘에서 더 날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정말 국힘에 좋은 먹잇감을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이제는 강선우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당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노골적인 폭행을 일삼은 국힘의 원내대표 송원석이 앞장을 섰죠. 강선우 의원의 갑질이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국힘의 송원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자가 보좌관 갑질을 이유로 의원직 제명을 거론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건 송원석 개인의 인성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박찬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방관도 한몫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찬대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 페북글이 있었다. 지금부터 박찬대의 페이스북을 이용한 공개 사퇴 요구, 그 문제점에 대해 곱씹어 보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섭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선우 후보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페북글이 올라온 게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하기 17분 전입니다. 한참 자신의 거취에 대해 고민했을 시간이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박찬대와 강선우 의원은 페북글 내용대로 12.3 내란의 밤 사선을 넘었던 동지입니다. 평소 둘의 친분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퇴 촉구를 과연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전화를 하는 게 우리 정상인의 패턴인데 박찬대는 무슨 이유인지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보통 페북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동료를 지지하는 글이라든가 칭찬,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해, 그리고 법안 발의라든가 아니면 국힘 내란당에 대해 지적하는 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글을 남기는 게 우리의 보편 상식적인 페북 이용법입니다. 그런데 동료에 대한 이런 사퇴 촉구를 공개적으로 한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박찬대가 이렇게 글을 올리다 보니 언론이 일제히 민주당 흔들기에 나선 거죠. 명심을 운운하며 정청래, 박찬대 누가 더 명심을 생각하냐며 일제히 민주당 갈라치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자,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언론개혁이 지금 목전입니다. 언론사 입장에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지금 관심이 막대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민주당의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강선우 임명했어야 옳다라고 말했죠. 정청래 의원은 이겨도 함께 저도 함께 지는 것이다 라며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합니다 라고 페북에 글을 남겼죠. 강선우 의원이 국힘의 압박에 못 이겨 자진 사퇴한 마당에 시시비비를 가려 뭐 하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전원으로 들었던 갑질이 실제 있었다면 그 비난 또한 강선우 의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개선의 노력도 강 의원의 몫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건 두고두고 국힘은 강의원에 대해 질 떨어지는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우선적으로 피를 흘리는 강의원을 닦아주고 이렇게 세워줘야죠. 그게 동료 아닙니까? 그게 전우회죠. 자, 그래서 끝으로 강의원에게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과오가 있었다면 성찰하고 고쳐 나가십시오. 마치 자신의 그릇을 불에 달고 망치로 때려 보다 더 크게 만들듯이 큰 그릇으로 거듭나 국민들을 위해 보다 좋은 정치하시기 바랍니다.